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제와 날짜 라디오 TV에서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진짜 중요한 맥락이 무엇인지 찾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시각으로 세상을 탐구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들이 막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주요 외신 보도부터 국내 경제지들의 분석, 그리고 여러 정보당국의 브리핑 메모까지 아주 방대하거든요. 사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기 쉬운 시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이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모아서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선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추출해 드리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정말 전 세계의 시계를 멈춰 세운 사건입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습 사태죠. 맞습니다. 이란의 심장부를 타격해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군수 내부 다수가 사망한 초유의 사태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중동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군사적 충돌,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규모나 파장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렇죠. 이번 탐구를 통해 우리는 이 역사적인 타격이 왜 하필 방공망이 훤히 깨어있는 토요일 오전에 이루어졌는지, 그 이면에 어떤 치밀한 정보전이 있었는지를 분석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태가 글로벌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봐야겠죠. 맞습니다. 미국, 중국, 대만 등 글로벌 체스판을 어떻게 뒤엎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자산과 경제 환경에 어떤 쇼크를 가져올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현대전의 상식, 특히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공중폭격은 칠흑 같은 심야나 새벽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보통은 적의 시야와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해서 야간 작전을 선호하죠. 그런데 뉴욕타임스의 타임라인을 분석해보면 이번 작전은 너무나 이례적이게도 테헤란 시각으로 토요일 오전 9시 35분에서 10시경에 개시되었습니다. 완전히 대낮이죠. 그러니까요. 대낮에 테헤란 중심부로 전투기와 미사일이 날아갔다는 건데 군사교리를 완전히 역행하면서까지 이 시간을 선택한 이유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작전의 성패를 가른 가장 치명적인 지점입니다. 방어망이 가장 취약한 새벽 시간대를 포기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표적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정확합니다. 새벽에는 다들 각자의 은신처에 흩어져 있으니까요. 미국 중앙정보국 즉 CIA를 비롯한 정보 자산들은 수개월 전부터 하메네이와 이란 군 수뇌부의 동선을 1분 1초 단위로 정밀하게 추적해왔습니다. 1분 1초 단위라니 진짜 엄청난 밀착감시네요. 네, 최고 지도자의 특성상 평소에는 동선이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고 지하 벙커나 안전가옥에 은신해 있죠. 그런데 토요일 오전만큼은 예외라는 패턴을 읽어낸 겁니다. 아, 주말을 앞두고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이란의 고위 정치, 군사 지도자들이 주말을 앞두고 테헤란 중심부의 정부 청사들의 회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한 거죠. 인적 정보인 휴민트와 신호 정보가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제가 월스트리트저널 자료 보면서 진짜 놀랬던 게요. 단순히 모인다는 수준의 정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구체적이었죠. 이스라엘과 미국 군사정보국은 그 시간대에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최고 지도자 사무실, 국가안보회의 시설, 이렇게 세 곳에서 네, 동시에 세 건의 핵심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까지 포착했잖아요. 밤에 벙커에 흩어져 있을 때 개별 타격하는 것보다 모여 있을 때 일망타진하겠다는 엄청난 계산이었던 거네요. 현대 정보전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세 곳에서 동시에 회의가 열린다는 완벽한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야간 타격 시나리오를 수정한 거군요. 네, 당초 계획을 대낮으로 전격 수정합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수뇌부 전체를 서구하는 타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겁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상식을 깬 거네요.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장을 지낸 아모스 야들린의 발언이 이 상황을 아주 예리하게 요약해줍니다. 모두가 어둠이 깔린 한밤중을 기다릴 때 이루어진 대낮 공격이야말로 적의 허를 찌르는 완벽한 전술적 기습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죠. 와, 시간대 선택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네요. 그런데 상식을 파괴한 건 타임라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또 어떤 부분이 흥미로우셨나요? 이 모든 작전이 언제 실행됐는지 그 외교적 배경을 겹쳐보니까 더욱 섬뜩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타이밍이 언제였는지 아시나요?
3차 핵협상이 막 끝난 직후였죠. 맞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3차 핵협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겉으로는 외교 테이블에 앉아서 평화와 타협을 논의하면서 이란 측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뒤로는 역대급 선멸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외교라는 가면을 쓴 완벽한 기만 전술이었죠. 진짜 허를 제대로 찔렀어요. 그 이면에서 준비된 군사자산을 규모를 팩트 기반으로 살펴보면 그 치밀함에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정보당국의 분석 메모를 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미국은 이미 지난 1월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중동 지역의 화력을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동원된 전력이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전 이후로 미국이 중동에 전개한 최대 규모입니다. 항공모함도 2척이나 배치됐잖아요. 에이브럼 링컨함과 제럴드 알포드함, 이 핵심 핵추진 항공모함 2척이 배치되었고 요르단 공군기지에는 수십 대의 전투기가 출격대기 상태였습니다. 바다 쪽도 포위망을 쳤죠. 네,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 해에는 함대지 미사일을 가득 탑재한 구축함과 연안 전투함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대화를 마치고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미국은 방아쇠에 손을 얹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화력이 2월 28일 토요일 아침에 쏟아진 거네요. 작전 과정을 보니까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륙한 지 2시간 5분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밀 타격 미사일이었죠. 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거주지이자 집무 공간에 무려 30발의 벙커버스터급 폭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30발이요? 당시 하메네이는 공습 사이렌이 울리자 건물 지하 벙커로 피신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벙커에 있었는데도 타격을 입은 거잖아요. 하지만 30발의 집중적인 폭탄 세례 앞에서는 수십 미터 아래의 지하 벙커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폭격의 결과는 이란이라는 국가의 뇌와 심장을 동시에 도려낸 것과 같습니다. 확인된 사망자 명단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치권과 군부의 핵심이 다 포함됐어요. 네, 아지즈 나시르자데그 국방장관, 모함마드 파그푸르,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그리고 알리 샴칸이 최고 지도자 군사고문까지 모두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가족들까지도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하메네이의 딸, 사위, 손녀 등 가족들까지 목숨을 잃은 참혹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중공의 쥐종학을 좌지우지했던 한 국가의 수뇌부가 단 몇 분 만에 증발해버린 거네요. 그리고 이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지 15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을 깼습니다. SNS를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죠. 네,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하메네이를 향해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한 명이라고 규정했고 이번 타격을 정의의 실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강도 높은 발언이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란군과 경찰에게 면책을 조건으로 투항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일주일 내내 혹은 그 이상이라도 폭격을 이어가겠다고 엄포를 놓았고요. 물론 저희는 이 발언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유보하고 객관적인 팩트만 전달해드리는 점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의 사실 전달이 중요하니까요. 자, 여기서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글로벌 리더들의 엇갈린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사건 당일부터 200건이 넘는 속보를 쏟아내면서 사태를 예의주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 당국은 이례적일 정도로 공식적인 비판이나 규탄 성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신중한 태도죠. 그 부분이 여러 외신에서도 가장 의아해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중국은 이란의 상하이 협력기구 SCO 가입도 지지해주고 브릭스 체제에 편입시키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잖아요. 서방 세계에 대항하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왔죠. 네, 그런데 그 파트너의 수뇌부가 타격받았는데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국이 복잡한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가장 큰가요? 찐 목줄인데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3분의 1이 이곳을 지납니다. 이란이 보복에 나서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큰일이네요. 당장 중국 경제의 심장이 먹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외교적 타이밍입니다. 다가오는 4월에 중대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정면 충돌에서 판을 깨는 건 중국에게도 부담이겠군요. 득이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에 이어서 이란 수뇌부까지 단숨에 괴멸시킨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보력에 중국 지도부 역시
내심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관변 매체의 한 논객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논평을 냈더라고요. 이번 공격이 미국의 압도적 패권 과시가 될지 아니면 결국 미국을 수렁에 빠뜨리는 워털루 전투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 관망하는 태도였어요. 반면에 아시아의 또 다른 화약고인 대만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만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사건 직후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즉각 발표하면서 내각에 명확한 지시를 내렸죠. 경제적인 파장을 대비한 지시였죠. 네, 중동 긴장 고조에 대비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변동이 대만 경제와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침묵이나 관망보다는 실질적인 방어막을 치는 외교적, 경제적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대만의 발빠른 대처를 보니까 국제 정치가 곧 우리 경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먼 중동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일까요? 이게 단숨이 바다 건너 뉴스가 아닙니다. 네, 그냥 출근길에 듣는 흥미로운 외신 뉴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매일경제와 조선일보의 분석 기사들이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이라는 최고 지도자의 죽음 직후 역대 최대 보복 작전을 개시할 것이며 미군 거점을 포함한 27곳의 표적을 맞불 타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7곳을 타격하겠다. 이건 정말 전면전 우려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글로벌 거시경제, 특히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직격탄을 날리는 엄청난 쇼크입니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국제 유가 폭등 우려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당장 인플레이션 걱정을 다시 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겨우 잡혀가던 글로벌 인플레이션 불씨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각국 중앙은행들의 스텝이 완전히 꼬이게 되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결국 세계의 자본은 극도로 불안해할 때고 금이나 미국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무섭게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안전한 달러로 도피하게 되면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게 됩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겠네요. 주가가 곤두박질 위험이 커지죠. 동시에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요동치게 됩니다. 환율 급등은 또 우리 생활 물가랑 직결되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기업의 채산성은 악화됩니다. 결국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여러분의 매일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테헤란에 떨어진 30발의 폭탄이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 내일 아침 여러분의 주식 계좌 잔고를 위협하고 마트 영수증 숫자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경제 비상사태의 신호탄인 셈이군요. 정확한 연결입니다. 지시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현실의 대비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동의 군사작전이 내 지갑을 위협하는 나비 효과로 돌아오는 거네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야기 정말 밀도가 높고 다방면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짧게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죠. 우리는 철저히 상식을 파괴하고 토요일 오전 회의 시간을 정밀 타격한 CIA와 이스라엘의 소름 돋는 정보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삼짝 핵협상이라는 외교적 기만 전술 뒤에 숨겨진 압도적인 화력도요. 네, 전례 없는 전술적 기습이었죠. 또한 이 거대한 사태 앞에서 딜레마에 빠져 침묵하는 중국, 그리고 경제적 파장을 계산하며 기민하게 움직이는 대만의 대조적인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가 폭등과 환율 요동을 통해 우리 경제와 자산 시장에 미칠 거대한 쓰나미까지 짚어보았습니다. 전문가님, 이 모든 팩트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단 한 번의 전술적 타격이 한 국가의 지도부를 완전히 증발시킬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기존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국제사회가 앞으로 어떤 예측 불가능한 궤적을 그리게 될 것인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대한 자료들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곱씹어 볼 수 있는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질까 합니다. 오늘의 논의를 확장해 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살펴본 소스들 중에는 상반된 두 가지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경에게 투항을 권유하면서 이 사태야말로 이란 국민이 나라를 억압으로부터 되찾을 위대한 기회라고 선언했습니다. 내부의 붕괴를 예견한 거죠.
반면에 중국 논객의 시선은 달랐죠. 네, 관영 매체 출신 중국 논객은 이란 지도부 내에 진정으로 안전한 인물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 뼈저린 공포와 충격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이번 전술적 기습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트럼프의 기대처럼 이란 내부의 체제 붕괴와 정권 교체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한 방이 될까요? 아니면 최고 지도자조차 지켜내지 못했다는 극한의 절망감이 이란 군부의 강력한 결속을 촉발해서 통제 불능의 보복을 불러일으킬까요? 중동 전체가 피해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이 희미해지고 힘의 논리만 남은 혼돈의 시대, 이 세계의 다음 챕터가 어떻게 쓰일지 여러분의 통찰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이 쏟아지는 활자들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는 해상도를 한층 더 선명하게 높여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룰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관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세상, 흔들리지 않는 지적 통찰력을 위해 저희는 다음번 탐구에서도 가장 예리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